아주 유명한 기업이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제약회사인 머크사의 이야기입니다. 머크사는 사실상 1668년에 그러니까 한참 예전인 17세기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설립됐죠. 그 후 1800년대에 접어들면서 1870년 이후 즈음에는 미국에도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명칭은 그대로 하고 미국 회사를 세웠죠. 머크사의 전해 내려오는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선 사업입니다. 1945년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무렵에 일본은 패전국이었죠. 국력이 매우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에서는 폐결핵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전쟁이 끝난 터라 결핵 치료약을 구매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폐결핵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삽시간에 전염병이 일본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폐결핵이 전염되죠. 전염됩니다. 전염병이군요. 게다가 폐결핵은 항생제 같은 전용 치료약이 없으면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결국 머크사는 일본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인도주의적인 배려 차원에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연구 개발한 약물인 스트랩토마이신을 지원했죠. 지금이야 이런 약들이 흔하지만 당시에는 머크사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머크사도 이제 막 개발한 특효약이었어요. 머크사는 일본의 특허를 면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약품은 특허가 있으니까요. 의약품 연구 개발의 전 과정에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죠. 신약을 개발하려면 우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연구 개발 비용도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제약 회사들이 특허를 아주 중요시하면서 특허 보호를 신청합니다. 게다가 해당 특허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구조인데요. 당시 일본의 상황으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폐결핵으로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머크사는 특허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스트랩토마이신이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일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일본도 이 약품을 생산해서 일본의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 덕분에 폐결핵의 전염과 확산은 빠르게 수그러들었습니다.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죠. 전염병은 완전히 통제됐고 신규 환자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전쟁 후 세대 일본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머크사의 이런 행보에 일본 정부는 깊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7, 80년대가 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머크사에게 일본의 대형 제약회사의 지분을 넘겼고 머크사를 대주주로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런 행보는 일본에서 특히 국제적인 민생과 관련된 핵심 산업 분야임을 고려하면 제도적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양보였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일본 정부는 머크사가 과거 1945년 역경의 시기에 일본 국민을 돕고 구제했던 선행에 보답한 겁니다. 90년대에 이르러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머크사는 일본 제약계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 기업임에도 일본에서 최대 제약회사로 성장했죠. 이런 과거의 행적들이 30년 후에 엄청난 수익과 성과가 되어 되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머크사의 여러 선행 중 하나일 뿐입니다. 훗날 80년대에 접어들어서 7, 80년대 즈음에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 그리고 예멘 등지에서 또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회선사상충증이었죠. 저도 회선사상충증은 처음 듣는데요. 이 병의 특징은 바로 흑파리라고 불리는 일종의 파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질병입니다. 이 파리는 특히 습한 강가에서 번식하면서 강물을 따라 병을 전파합니다.
일단 이 병에 감염되면 두 눈이 곧 실명합니다. 사람이 실명하면 노동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금세 폐인이 되고 말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굶어 죽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특히 더 심하죠. 당시 전 세계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머크사는 최초로 회선사상충증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아주 전폭적으로 치료제가 절실히 필요한 국가들을 지원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예멘까지 모두 포함했죠. 필요하다면 기관과 인원에 관계없이 우리 회사에서 무상으로 환자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행이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머크사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전부 개발도상국으로 국력이 강하지도 않고 국민들도 회선사상충증 치료제를 구입할 경제력이 있을 리 만무했죠. 게다가 이 약도 머크사만이 보유한 치료제였습니다. 결국 머크사는 약 30년간의 지원 끝에 회선사상충증을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통계를 살펴보니 30여 년 동안 30개국 이상에서 총 8억 5천 명의 인구가 머크사가 기부한 회선사상충증 치료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평균 매년 2,500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남아메리카의 4개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인증을 받아 회선사상충증이 완전히 종식된 국가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머크사의 선행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까? 8억 5천 명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큰 공덕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무량이죠. 회선사상충증 치료제를 무료로 배포한 뒤에도 머크사의 자선 사업은 계속됐습니다. 2013년 머크사는 매출 총이익 62억 달러 중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8억 달러의 자금을 자선 사업에 지출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제약회사에게는 아주 대단한 결정이었죠. 이처럼 머크사는 자신들의 특징인 자선 사업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대학 졸업생이나 의료업계의 최고 권위 과학자들이 머크사의 가치관에 감복하면서 함께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흔쾌히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함께 하겠다고 나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건강과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계에 획기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입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자선의 특색 덕분에 머크사는 다양한 업계의 최고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미담인데요. 머크사의 일화였습니다. 머크사는 이러한 이념과 가치관으로 전 세계에서 미담이 끊이지 않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명예로운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머크사는 치료제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초의 미국 회사였습니다. 값비싼 치료제를 최대한 사회 전체가 공유하게 한다는 이념을 실현시켰죠. 우리는 이런 미담을 들으면 머크사가 참 훌륭한 자선단체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은 다릅니다. 매 분기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나면 동종업계 경쟁사들은 눈이 벌게질 수밖에 없죠. 이런 업계 내 경쟁 때문에 제약시장에서 누가 잘 나가는지 어느 제품이 도태 중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사실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머크사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최대한 자사의 제품을 살 수 있게 하고 심지어 무료로 제공까지 했으니 업계 경쟁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는 도대체 어찌 할란 말입니까? 머크사처럼 돈이 많으면 무상 제공도 가능하지만 영세 기업들은 불가능하죠. 동종 업계의 경쟁사들에게
먹크사의 방식은 사실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항의를 했죠. 다양한 기관, 부서, 정부 부처들도 이런 방식으로 전체 제약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당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먹크사는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그 제도를 계속 실행해 옮겼습니다. 결국 차츰차츰 다른 제약 회사들이 이 제도를 배우고 모방하기 시작했죠. 어떤 이로움이 생겼을까요? 정말로 사회 전체에, 특히 빈곤한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도 약을 살 수 있고 약을 먹고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죠. 먹크사는 이런 제약 회사였습니다. 본래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먹크사는 이러한 경영 이념과 가치관을 이처럼 깊고 진한 자비심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스스로 자선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자선을 이끌었죠. 이것이 진정한 공덕무량입니다. 먹크사는 정말 공덕이 무량한 기업이에요. 지금도 먹크사는 여전히 업계 내에서 으뜸가는 대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먹크사는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이 서로 일치하는 업계 내 최고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좋은 일이 모이고 또 모여서 먹크사는 유명한 여러 가지 백신의 유일한 소유자이자 개발자가 됐습니다. 먹크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보면 수두, 홍역, 이하선염, 풍진, 폐렴, B형 간염 이런 질병에 대한 백신이 모두 먹크사에서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최초로 합성에 성공했죠. 게다가 효과도 탁월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효과가 뛰어났는데 하나는 풍진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먹크사의 백신 덕분에 매년 10,000명의 신생아 기형률이 0%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신생아 결함을 근절한 셈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또한 먹크사는 중국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1989년부터 먹크사는 B형 간염 백신 기술을 중국 정부에 양도했습니다. 사실 중국 내 B형 간염 보균자가 아주 많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먹크사의 백신 기술을 양도받은 덕분에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신생아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중국 어린이들이 항체를 갖출 수 있게 되고 충분한 항체로 B형 간염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 세대의 중국인들과는 다르게 또는 지금의 노인들과는 다르게 B형 간염으로 고통받지 않게 된 거죠. 인류에 정말 지대한 공헌을 남겼습니다. 이로써 먹크사는 전 세계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그리고 오늘은 포드사에 관한 미담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이 회사에 관한 다소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눴었죠. 70년대 당시 포드사가 핀토라는 자동차 모델을 출시했을 때 정책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었죠. 그 제품, 즉 해당 모델의 차량에 개발팀의 정책적 오류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정말 큰 피해를 초래했고 인명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포드사 역시 회사 자체의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되고 말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포드사 역시 자선의 이념이 강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1949년부터 포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포드사 명의로 재단을 결성했는데요. 그 재단은 20억 달러가 넘는 기부금으로 주로 세계 50여 개국 국민의 민생을 도왔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포드 일가 재단은 10억 달러를 모금해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비영리 기관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추고 있죠. 기꺼이 사회 대중의 공동복지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 정신이 있기에 대중의 인정, 존경, 칭송을 받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정말 위대한 기업입니다. 한 기업은 직접 사람을 구하고 또 포드재단 같은 곳은 간접적으로 사람을 구하는군요. 특히 전 세계 빈곤국가, 개발도상국에 많은 도움을 주고 경제, 문화,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역시 소아와 대아입니다. 세상에 복된이 있어 마음에 두어 생각하고 행동을 따르면 바라는 것을 모두 이루고 행복은 더욱 커져가리라. 법구경 명철품 2장. 스승님, 저는 우리 사회 속에서 개인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대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중국 장수성 지역에서 이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옌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27년 동안 계속 가난한 학생을 후원하고 양로원, 학교, 재난지역 등에 27년 동안 끊임없이 기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옌황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아무도 몰랐죠.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수많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옌황의 존재는 알게 됐지만 아무도 옌황의 진짜 정체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은행에서 70세는 훌쩍 넘어 보이는 장시성을 가진 노인 한 분이 송금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송금을 마치고 돌아서자마자 칠순이 넘으셨으니 다리가 불편해서 실수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정신이 혼미한 그런 상태였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은행 직원들은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서 노인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병원 간호사는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분증을 찾으려고 노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보기 전에 송금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방금 송금하셨으니까요. 영수증에 적힌 이름을 보니 옌황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노인이 바로 27년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도 찾을 수 없었던 기부천사 옌황이었죠. 실제로 그 옌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노인은 실수로 넘어진 덕분에 27년 동안 숨겨온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노인의 진짜 정체를 남들은 물론 가족들도 모르고요. 자녀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노인의 아내도 몇 년 전에야 겨우 알았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죠. 웬 송금 영수증이람? 옌황이라니? 세상에 신문에 난 사람이 당신이에요? 이렇게 알게 됐죠. 아내는 그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몰랐죠. 노인은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노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 새어머니와 함께 살며 살았습니다. 그의 계모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죠. 학력은 높지 않았지만 사람됨의 도리와 인성교육을 중시하며 아이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당시 어린 장 씨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늘 먼저 나서서 남을 도와야 한다. 남을 돕는 건 아주 간단하단다. 그리 어렵지 않아. 당시 그의 집은 강가에 있었는데 어린 장 씨는 어릴 적부터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수영도 아주 잘했죠. 집이 강가에 있으니 1년 동안 의도치 않은 예상 밖의 기회로 매년 3명에서 5명 정도 물에 빠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장 씨는 그렇게 젊은 시절에 정말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나중에 일자리를 찾은 뒤에도 기회가 되면 언제나 남을 도왔죠. 한 번은 상하이로 출장을 갔죠. 상하이 길거리에서 남루한 차림의 장애인을 만났는데 옷도 없고 약도 없어 너무 불쌍한 나머지 결국 그 장애인을 장수성 고향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서 그 장애인을 간호해주고 약도 사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넘게 머물고 나니 그 장애인의 몸도 회복됐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나아져서 우울감도 많이 사라졌죠. 그제야 다시 상하이로 돌려보냈어요. 이런 선행을 베풀었죠. 그리고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중국의 개혁 개방 물결을 타고 일거리를 받고 양식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이미 대부호가 된 셈이죠. 부자가 된 이후 장노인은 더욱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기부를 하기 시작했죠. 80년대부터 기부를 시작했는데 당시 첫 기부금이 20만 원이었어요. 당시 2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제가 90년대에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월급이 5만 원이었으니까요. 장노인은 당시 부자였으니 20만 원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었죠. 그 돈은 마을의 양로원에 기부했습니다. 그 일은 곧바로 신문에 났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가명이 이엔황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부터 27년간 기부를 해온 노인의 정체가 그날 은행에서 넘어진 후에야 밝혀진 겁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남을 돕고 기부하면서 정말 무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체가 밝혀진 뒤에도 가족들은 노인을 지지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퇴직 후에는 퇴직금이 많지 않아서 당시 몇십만 원 정도에 불과했죠. 하지만 늘 검소하게 생활하며 나중에는 큰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딸이 준 집을 세를 놓은 돈과 모든 소득과 저축을 전부 모아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리지 않고 묵묵히 도운 점입니다. 나중에 장노인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좋은 일은 남을 돕기 위함일 뿐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면 기부를 받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27년간 지켜오던 비밀이 은행에서 넘어진 날 밝혀진 후로 가족들도 노인을 응원했습니다. 자녀들도 선행에 동참했습니다. 어린 손주들도 함께였죠. 초등학생인 손자도 할아버지를 보고 배워 선행을 하고 매년 받는 세뱃돈과 어릴 적 입던 옷들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대손손 덕을 물려주는 전통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덕이죠. 정말 좋습니다. 이덕 전가. 자손에게 덕을 물려주다. 이번에는 타이완의 한 사회적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시성을 가진 의사인데요. 타이완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가오슝에 있는 대학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분은 올해 61세가 되셨죠. 그분은 3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매일 주로 응급 환자를 진료했어요. 외과에서 수술이 필요한 부상자나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들을 진료했죠. 그래서 그분은 매일 하루 18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났죠. 매년 휴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설 전날 저녁 딱 그 하루만 쉬었는데 그날 뭘 했을까요? 세뱃돈을 주러 집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세뱃돈 주는 의사입니다. 두 원장님은 생각이 무척 깊은 분이셨죠. 의사 생활 30년 동안 매년 본인이 벌어들인 급여에서 매달 절반의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기부해서 사람을 구하고 도운 거죠. 그렇게 30년간 쌓인 기부금은 1억 타이완 달러나 됐습니다. 1억 타이완 달러면 아마 45억 원 정도일 겁니다. 약 4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두 원장님은 가난해서 병원을 못 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두 원장님의 기부 행적이 뉴스를 통해 알려진 이후 타이완 사회 전체에 감격과 흥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의사가 자기 월급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업무 강도가 엄청났잖아요. 쉴 틈이 전혀 없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의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고 소득도 높은 직업이라고 여기는데 두 원장님은 아주 검소하셨어요. 두 원장님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고 말했죠. 두 원장님의 아버지는 변호사셨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늘 무료로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모습을 봤죠. 특히 집안 형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소송을 제기해주거나 고소장을 작성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이익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물려받았죠. 두 원장님은 의사는 사람을 구하는 고귀한 직업인 만큼 인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사회에 기부하며 환자를 도왔어요. 정말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월급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 것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들은 간병인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됩니다. 알다시피 간병인 비용이 매우 비싸죠. 두 원장님은 사비로 간병인을 붙여주고 환자의 수술비를 대납해주고 환자에게 밥까지 사줬습니다. 소소한 선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크게 감사해했고 두 원장님을 생명의 원인으로 생각했죠. 의술로 병을 치료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선행을 베풀어준 덕분에 재정적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또 한 번 자신을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두 원장님은 타이완 전역에서 아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었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원장님의 의롭고 선한 행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두 원장님은 기독교에서 유명한 테레사 수녀의 말 한마디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대답했죠. 그 말인즉슨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 없고 좋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을 남과 나누는 것입니다. 두 원장님은 테레사 수녀의 행적과 그녀의 사상과 정신이 담긴 한마디 명언에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원동력으로 삼아 30년 동안 끊임없이 기부를 계속해왔죠. 결국 엄청난 기부금이 쌓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도도한 자세로 고통을 내려다봐서는 더욱 안 되죠. 의사는 타인의 고통을 차마 못 보는 사람들이니 자신이 한 일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겸허한 분이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원장님은 1년의 휴가가 겨우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공휴일조차도 쉬지 않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섬이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가서 현지 주민과 어민들을 직접 방문해서 이들을 진료하고 돌봤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선행을 계속했죠. 두 원장님은 정말 덕망이 높고 인자한 의료인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매년 그렇게 기부를 계속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원장님은 테레사 수녀의 말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죠.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 없고 좋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을 남과 나누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저는 해운대센터에 애목이고요. 신발 파는 장사를 해요. 여기 50. 네. 신어보세요. 딱 잘 맞고 발편하고 그럴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 아무나 다 신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알게 하기 전에는 이 손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좀 갈라지고 피나고 반창고로 맨날 내 딜딜 감고 살고. 습진이에요? 피부병? 그 습진이라더라고요.
첫째는 가려워서 못 살아요. 긁어야 돼, 막. 진물도 나고, 막 간지럽고, 이 긁으면 볼록볼록 올라오고, 당장 이 손을 쓰고 내일 일을 해야 되는데, 피가 질질 나고 아프니까, 안에 비닐장갑 얇은 거 집에서 끼는 그런 거를 끼는 경우도 있고, 목장갑을 끼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절대 장갑을 안 벗는 거예요. 아, 여자 손이 저기 뭐냐? 이럴까봐. 날은 덥지요. 정말 악몽이라. 겨울 되면 더 심하고 그런 말을 하대요, 신랑이. 야, 니그 손 썩는 거 아이가? 아무래도 그 손 정말로 이상하다 하면서 병원 가보라고. 그래, 병원은 몇 군데 갔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요 병원에 가보고 저 병원에 가보고, 뭐 누구 어디 피부 잘한다면 거기 또 가보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의사는 말이에요, 이거 안 낫습니다. 안 낫고요, 조금 덜했다 심했다 이러지 이게 낫는 거 아니에요. 딱 이러더라니까요. 그래 또 있는데 통풍이 어느 날 갑자기 하고 발이 퉁퉁 붓고 벌게 이렇게 갖고 붓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오늘 나갔는데 아 이게 발이 좀 아파 이러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먹어버려. 내가 신발 장사지만 신발이 맞는 게 없어. 그 발 들어가는 신발이. 지금 몇 신는데 평소라면? 평소라면 235, 240. 근데 막 한 250, 60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맞는 신이 없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갖고, 거사가 업어가지고 병원을 가고, 그 통풍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아, 정말 이거랑 뭐가 될까? 긴가민가하면서 그 8개를 했어요. 했는데, 8개하고 한 석 달 요 정도 돼가지고, 통풍은 없어졌어요. 교수가 하는 말이 통풍은 수치가 아주 정상 수치다. 통풍약을 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해서 통풍약은 지금 안 먹어요. 안 먹고 내가 너무 놀란 거는 8개 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어느 정도 허물 벗는 것처럼 싹 그러더니 30몇 년 알았던 이 손피부가 깨끗하게 이렇게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도 이제 장갑 안 끼고 자신만만하게 손 딱딱 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일상이 아주 행복해요. 정말로 이 손을 쳐다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소리 저절로 나와요. 너무 깨끗해요. 가려운 거 하나도 싹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영 한시름 나지. 잔병 처리를 안 하니까. 2달에 한 번쯤은 병원에 갔을 게 염증성 때문에. 통풍 때문에? 진짜 1년 좀 넘었네. 계속 했니가. 그래 1년 넘었는데 염증성이 영 없어졌어. 아직까지는 1년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어. 이래서 팔게 하는구나. 종사님 전에 그 감사함은 말로 다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 복과 혜택을 받아서 다 같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điện thọ hong bê khan ze ma h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ong bê khan ze ma h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ong bê khan ze ma ha bê khan ze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ong bê khan ze
马背看着，人在沙漠，卡的梭哈，天堂红背看着，背看着。马背看着，人在沙漠，卡的梭哈，天堂红背看着，背看着，马背看着。人在沙漠，卡的梭哈，天堂红背看着，背看着，马背看着，人在沙漠。卡的梭哈，天堂红背看着，背看着，马背看着，人在沙漠，卡的梭哈。天堂红背看着，背看着，马背看着，人在沙漠，卡的梭哈，天堂红背看着，背看着，马背看着，人在沙漠，卡的梭哈，天堂红背看着。背看着，马背看着，人在沙漠，卡的梭哈，天堂红背看着，背看着。马背看着，人在沙漠，卡的梭哈，天堂红背看着，背看着，马背看着。人在沙漠，卡的梭哈，天堂红背看着，背看着，马背看着，人在沙漠。卡的梭哈，天堂红背看着，背看着，马背看着，人在沙漠，卡的梭哈。天堂
红杯看见，杯看见，马杯看见，人在沙漠，가득 있어